피해 사례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뭐 지붕이 날아가서 누구 맞아가지고 진짜 다치거나. 아, 관리를 아예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뭐 안 하니 관심이 없으니까. 아, 젊은 사람들이 너무 관리하기 힘들고 음. 막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 관리비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팔고 싶은 거야 무조건. 아, 근데- 그냥 그게 골칫덩어리가 돼버렸구나.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팔려고 보니까 이런 주택들이 너무 많은 거야. 수요는 거의 없는데 안 공급이 팔리겠지. 많아. 안 팔리겠지. 안 팔리죠. 네. 팔다 안 팔리면 어떻게 돼? 아, 그래서 빵원인 거예요? 망원이 돼. 뭔가 네, 오늘 저희가 부자 친구들로 이 썰동산 처음이잖아요. 근데 뭔가 맞는 옷을 입으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그런가요? 약간 아나운서 같나요? 멘트가 오늘 나쁘지 않았어. 저희가 일하러 또 어떤 썰을 풀게 될까? 제가 오늘 이 썰을 풀려고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했거든요. 오. 오늘은 일본 부동산에 대해서 오. 한번 바라보고 우리나라 부동산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최근에 네. 많이 나왔던 얘기들 중에 영원에 네. 부동산을 살 수 있다. 빵원. 빵원? 네. 그래서 빵엔 부동산이라고 있어요. 빵엔 부동산. 어. 아스팔트 앞에 있고 대출 없이 진짜 빵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짜로. 아, 말도 안 되는 진짜로 말씀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네. 준비를 했으니까 오. 한번 들어보시죠. 맥스님 혹시 네. 일본이 고령화가 되고 있다 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너무 많이 들었죠? 그죠? 네. 많이 들었죠. 네. 근데 우리가 막 시골도 가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도 시골이 있고 또 음. 지방 도시가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살다가 어떻게 되죠? 나이를 점점 먹어가겠죠. 그죠?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 그... 고령화가 이어지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살고 있던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자식한테 가지 않을까요? 자식한테 가죠. 음. 그죠? 상속이 되게 되겠죠. 그죠? 부동산 받으면 좋을 것 같죠. 좋죠, 당연히. 그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부동산 받다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 수도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음. 아니면 또 팔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세 차익도 괜찮을 거 아니야. 옛날에 그죠. 사신 걸 테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 서울이나 아니면 그 인근으로 가죠. 그죠. 수도권 쪽으로. 아니면 일자리가 모여있는 지방,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럼 그러면서 도시들이 점점 규모가 작아지고 지방 소멸이 결국엔 오게 되겠죠. 이 주택들이 그 사람들이 살 때는 괜찮았는데 자식들한테 넘어가니까 관리를 못 하는 거야. 왜냐면은 도시에 있는데 저기 밑에 시골에 있어. 지방에. 그럼 왔다 갔다만 왕복 뭐 6시간. 네. 그러면 올 수 있겠어요? 팔아야지. 팔아야죠. 네. 부산, 광주 이런 데들은 크니까 그런 데들은 거래가 가능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기 뭐 사천 뭐 이런 데들은 정말 시골에 있으면 팔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죠. 일본은 이런 속도가 우리보다 빨라요. 예를 들어서 뭐 사천 이런 엄청 이게 멀리 있는 데를 얘기했지만 일본은 도쿄 이런 중심부랑 좀 가까워지는 곳들도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1주택자가 되죠. 세금도 나가고 내가 만약 주택을 갖고 있었어. 그러면 다른 걸 취득을 못 하거나 다 취득할 때 취득자가 돼버리네. 불편함이 생기는 거야. 더 중요한 게 집 자체는 우리가 사유재산이잖아. 그죠? 누가 침입하거나 음. 아니면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신고를 해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아. 그래서 문 단속도 잘해야 되고 보안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아파트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단독주택 형태가 많이 있잖아요. 옛날 다람이 막 깔려있고 그런 느낌 알죠? 그죠, 그죠. 짱구집. 짱구집, 네. 그죠? 그런 집인데 그게 노후화가 되면은 거기는 이제 막 바람도 불고 뭐 지진이 날 수도 있고 태풍이 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사례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뭐 지붕이 날아가서 누구 맞아가지고 진짜 다치거나. 아, 관리를 아예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뭐 안 하니 관심이 없으니까. 아. 젊은 사람들이 너무 관리하기 힘들고 막 막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 관리비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팔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아, 근데- 그냥 그게 골칫덩어리가 돼버렸구나. 그죠? 아. 근데 이 사람들이 팔려고 보니까 이런 주택들이 너무 많은 거야. 수요는 거의 없는데 안 공급이 팔리겠지. 많아. 안 팔리겠지. 안 팔리죠. 네. 그 팔다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서 왜 빵원인 거예요? 망원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음.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좀 더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건지 아.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야, 이거를 잘 알면 네. 좀 뭐랄까 리스크를 저거 할 수 있겠네. 이런 비유들 많이 해요. 일본이 지금 부동산 장이 많이 안 좋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 일본과 같지 않다. 비슷하지만 네,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 아.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 재밌겠죠? 이제 근데 서론이었어요? 네.
썰동산이라고 해갖고 아 썰이 많구나. 우리가 네. 앞에서 영행주택에 대해서 피해 사례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왜 영행주택이 이렇게 나왔는지 네네네.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 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영행주택이 일본의 어떤 사회적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 구조 때문에 나오게 된 건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또 저희가 데이터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일본의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나라랑 인구 이 피라미드 구조 나오거든요. 인구 구조가 완전 똑같아요. 아 그래요? 콜라병처럼 생겼어요. 바닥부터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025년이잖아요. 네. 지금은 조금 더 위에가 좀 더 이렇게 덜 빠졌어 살이. 이게 재밌는 게 이거를 움직이면서 네. 연도를 바꿔볼 수가 있거든요. 네.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70년, 60년 때 한번 봐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죠? Y자? 맞아요. 거의 콜라병인데 네. 밑에가 좀 더 이제 얇아지는 거예요. 아. 이거를 2060년에서 70년대를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콜라병을 네. 가게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네. 병, 유리병 콜라병. 네네네. 그걸 뒤집은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아 거의 진짜 머리만 큰 거구나. 그죠? 이게 우리나라랑 일본의 구조가 똑같다. 일본이 지금은 인구 구조 자체가 점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 속도를 이미 따라잡았어요. 아 그래요? 출산율도 일본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 금방 10년이 아니라 이제는 5년, 3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주제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일본의 인구 구조 자체가 고령화가 점점 심해졌죠. 지금도 심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런 영원주택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지자체에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게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아 근데 요즘에 이건 진짜 대한민국에서도 엄청 큰 문제잖아요. 문제죠. 요즘 지방 어디만 치면은 뭐 지방 소멸, 뭐 인구가 없다, 뭐 노령화,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오니까 거의. 근데 제가 최근에 창원을 갔다거든요. 네. 창원은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거기 대기업이 많아. 그런 곳에는 그래도 유지가 되더라. 근데 지자체에서는 막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네. 오면은 출산하면 출산비 다 지원해 주겠다. 네네네. 뭐 하면 뭐 정착 뭐 이렇게 맞아. 하는데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혜택이 좀 약하다. 아. 일본도 그런 정책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지금 현재 성과로만 봤을 때 그래서 다들 도심으로 결국 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작았던 이 도시가 점점점 작아지는 거죠. 하긴 저만 해도 경상북도에서 왔잖아요. 저만 해도 상경을 한 거니까. 그죠. 왜 했어요? 저요? 일자리 찾으러 왔죠.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전 진짜로 일자리 찾으러 왔어요. 처음에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다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프라를 찾으러 왔어요. 솔직히 진짜. 맥스님이 했던 얘기에서 답이 나와 있어요. 몰려있다. 그죠. 다 이 집중화가 돼 있잖아요. 음. 근데 아마 2030년에 우리나라도 국회 이전을 세종으로 한다고 계획은 잡혀 있거든요. 그게 결국엔 이런 행정시설들을 다 힘을 분산시켜서 그쪽 지방도시를 좀 키워보려고 하는 거죠. 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확실히 그 세종 같은 사례로 보면은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런 걸 이전하고 있잖아요. 꽤 많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세종 많이 살아났죠. 맞죠? 진짜 이전을 함으로써 많이 살아나고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그 정책으로 많이 생기긴 했었어요. 혁신도시. 대구에도 이제 서울에 있던 이런 행정기관들을 억지로 보낸 거예요. 아. 혁신도시로. 그러면서 혁신도시라는 이름을 만들고 거기에 신도시를 만드는 거죠. 제가 실제로 가봤거든요. 근데 약간 배드 타는 느낌이 많이 나요. 거기에 딱 일하는 사람만 있고 왜냐면 너무 이제 떨어져 있거나 도심이랑 그러다 보니까 유입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도심으로 계속 집중이 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도쿄고 이 주변에 지방도시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이 사람들이 다 여기로 빠져나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네. 돌아가시겠죠. 그럼 이 도시가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소멸? 계속 쪼그라들겠죠. 그죠. 이거를 어떤 논문에서는 스펀지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스펀지화? 네. 왜요? 우리가 스펀지를 보면은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잖아요. 그쵸. 핵심 지역은 도쿄고 이 주변으로 이 지방 도시가 소멸되면서 혹은 줄어들면서 구멍이 뚫린다. 구멍이 뚫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특이한 표현이다. 근데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속도는 느리게 현재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점점점 나타나 보인다. 근데 이렇게 스펀지화가 계속 생기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이 영행주택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쵸. 네. 적어도 구멍 뚫린 곳들은 다 그렇게 될 거니까. 그죠. 일본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여러 가지를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정책이 콤팩트 시티라고 해서 콤팩트 시티. 네, 스펀지화가 되면은 그 집을 상속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아, 근데 그냥 이것만 짝쭉 들어보면은 골칫덩일 것 같긴 하다. 그죠. 네. 재산세는 계속 나가. 보유세는. 아, 재산세 계속 나가는구나. 보유세는 계속 나가죠. 아, 그렇구나. 근데 관리비도 나가. 아, 그리고 뭐 사고 터지면은 네. 해결해야 돼.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그것도 있잖아요. 소유자가 관리 안 해주면 벌금 무는 뭐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죠. 집을 안 쓰더라도 네.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요. 점검 나오고 통과 못하면은 벌금 내고. 아, 그 통과 기준이 있구나.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엄청 까다로운 거지 사실.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거죠. 우리나라 아파트는 사실 그냥 세 주면 되고 그렇죠. 이런 개념인데 일본은 이제 아무래도 오래 거기 한 곳에서 오래 보통 살기 때문에 주택이 많이 노후화되고 또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을 또 안 사는데 쓰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쓸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행 주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공짜라도 제발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래서 그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결을 결국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고 10년에서 20년 이후에는 이게 몇십만 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큰 문제로 현재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재밌는 거는 발생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막 특별시 아니면 뭐 시 이런 데서는 아직은 괜찮은데 좀 더 작은 단위의 이런 지자체들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일본 정부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가고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본 정부는 이거를 거주유도 지역이라는 걸 설정을 해놔요. 이름 말 그대로라. 살으라고 아예 지정해줘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네네네. 여기에 살면은 우리가 이런 것도 주고 이런 것도 주고 이런 혜택을 잘 줄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것도 사업이거든요. 결국은. 그죠. 그럼 돈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한 곳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어차피 분산돼 있으면 스펀지화가 생겨서 네. 막 여러 곳에 뽕뽕뽕뽕 그냥 따로따로 살잖아요. 막 부족처럼. 네. 근데 그런 걸 한 번에 싹 묶어가지고 여기에 살면은 내가 인프라 잘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프라를 결국에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이 지역도 결국에는 유지가 되고 혹은 더 사람들이 편하게 해야 많이 유입이 될 거니까 그죠. 인프라를 깔긴 깔아야 돼. 근데 인프라는 어차피 깔 때 그 비용이 다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이거를 콤팩트 시티라고 해서 거주 유도 지역을 설정을 해놓고 네. 거기에 지하철 이런 인프라를 넣어놓고 그 인프라 주변으로 이 뭐 백화점, 병원, 관공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설계를 해놓는 거예요. 사람이 몰릴 수밖에 만드는 거구나. 그죠. 저희가 또 부동산 하면 입지가 중요한데 그 입지에서 중요한 걸 그냥 다 넣어놓는 거네요. 그죠. 살기 좋게. 아. 따로따로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모여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만약에 이게 콤팩트 시대가 없었다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막 A동, B동, 뭐 C동 이렇게 다 살았겠죠. 나눠져서 자기들이 기존에 살던 그 고향에서 뭐 그렇겠죠. 그러다가 이제 소멸됐겠죠. 그죠. 네. 계속 살았을 건데 네. 그 중요한 게 거기에 사람이 살면은 인프라를 어쨌든 넣어줄 건 그러니까 꼭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차라리 그냥 이제 한 번에 몰아주더라도 그죠. 그게 제대로 갖춰준다. 네.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려고 예산 한정된 예산 안에서. 근데 그럼 결국에는 그렇게 좀 옮겨지는 구역들은 스펀지화가 어차피 결정된 거네요. 그죠. 그걸 막을 수는 없죠. 막을 수 없는데 적어도 최소화한다 또는 효율적으로 바꾼다. 그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일본의 사회적 구조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들어봤죠. 그쵸. 그 우리나라는 네. 어떻게 어떤 문제들이 또 있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제가 인구 피라미드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네. 인구 모양이.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똑같아요. 첫 번째, 젊은 사람들이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것 같은데 일자리가 있는 도시 지역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젊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도시로 올라오고 싶어하고 왜냐? 인프라가 다 모여있어. 그쵸. 그럼 점점점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다 사람들이 강남에만 살 수는 없잖아요. 주변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렇게 신도시들을 만들어주고 교통을 또 인프라를 놔주면서 그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주거지를. 네.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랑 사뭇 비슷한 게 있어요.
거주 유도 지역을 일본은 설정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비슷해요.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게 인프라를 깔아주고 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주거단지를. 그게 가장 성과가 좋은 사례가 광명역 역세권 개발 사업인 거죠. 광명역은 혹시 가봤어요? 처음 생겼을 때? KTX 생겼을 때 가봤는데 진짜 허허벌판이야.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지금 가봤어요? 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말씀하실 거니까 한 2.5배? 한 4배 올랐어요. 4배요? 네. 엄마 우리 엄마 거기 투자 안 했나? 진짜 많이 올랐죠. 와. 근데 그게 왜 올랐을까요? 인프라가 몰려있으니까. 살기 좋으니까. 그래서 광명역을 가면 개발이 잘 된 게 주거단지도 있고요. 교통이 갖춰져 있고요. 일자리도 들어가 있어요.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소비할 수 있는 대형 몰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잘된 역세권 개발 사업 중에 하나다. 대박이다. 근데 4배나? 그런 거 비싼 거 어디 없나?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투자를 또 해야 되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개발 사업들을 그냥 막 무작위로 야 저기다 해 이렇게 해서 하진 않겠죠. 아 그렇진 않겠죠. 그죠? 네. 이게 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획을 비공개로 하냐? 어떨 것 같아요? 비공개로 할까요? 근데 이건 알고 있는데 공개로 하지 않아요? 아니, 이건 너무 상식선 아니에요? 그죠? 이게 GPT한테 물어봐도 네. 다 찾아줘요 정보를. 실제로. 아 GPT가 그것도 알려줘요? 네, 공개가 돼 있어. 네. 어디에? 국토교통부 아니면 뭐 지자체 사이트 이런 데에 다 이미 고시가 돼 있어요.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찾아보기만 하면 돼. 근데 그런 계획들이 10년 단위 아니면 뭐 30년 단위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보고 내가 만약에 보고 있다가 실제로 움직임이 있다 이러면 그쪽에 투자를 또 해봐도 되겠죠. 또 원대한 저의 계획들이 갑자기 네. 또 뭐 세워질 것 같은데요? 큰일 났는데 나 일단 한 투자하지 말아봐요. 나 한 3년 뒤에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이런 현상이 하나 있고요. 어. 그리고 하나는 제가 아까 스펀지 현상 말했죠. 네. 스펀지 현상이 나오면은 구멍이 뚫린다 그랬죠. 그렇죠. 점점점 지방 소도시들이 작아지면서 쪼그라들면서 그게 구멍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똑같아 일본이랑. 결국 빈집은 남아있고 그렇죠. 관리는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면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또 범죄 위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나라, 일본도 같은 정책이 있어요. 빈집 활성화라고 해서 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빈집 활성화 정책이라고 해서 네. 이 빈집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는 이 빈집을 10년간 무상 임대를 해줘요. 임대를 받은 사람은 그걸 그냥 쓸 수는 없어. 거의 뭐 방치된 수준이어가지고 그거를 수리를 해서 숙박용으로 쓰는 거예요. 요즘에 그 시골 같은 데 가면은 그죠. 무슨 뭐 패키지 해가지고 시골의 그런 문화들 감성 체험해보게 문화. 해주고 그죠. 감성 숙소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런 데가 다 그런 데구나.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게 규제 영역 안에 있거든요. 네. 이런 빈집 활성화에 대해서 이게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를 해제시킨 다음에 이런 해제된 사업자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요즘에 굉장히 활성화가 이제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외국인의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면서 요즘의 외국인 트렌드는 여행을 갈 때 그냥 가지 않더라고. 특히나 중국인들 그냥 가지 않고 예전에는 막 몰려다녔잖아요. 네, 그죠. 근데 요즘에는 인스타. 요즘 뭐 진짜 한국에서 가볼 만한 곳 다 계획해보고 한국 사람들이 가는 그죠. 찐 명소. 로컬 맛집 이런 거 검색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찐 명소. 네. 검색해서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행 오는 사람의 60-70%가 네. 인스타로 검색을 해서 간대요. 하긴 우리도 요즘에는 뭐 해외 갈 때 일본 갈 때 다 인스타로 검색해서 가니까. 그러니까 인스타랑 뭐 유튜브 이런 거 검색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일본에서 배웠으면 하는 점이 하나 있긴 해요. 일본은 이거를 플랫폼화 시켜놨더라고요. 빈집은행이라고 해서 우와. 사람들이 여기 빈집을 자기가 등록을 해요. 너무 재밌다. 그죠? 그럼 필요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거. 잠깐만. 그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사업화 해버리죠. 이미 얘기해버렸네. 돈 벌 수 있는 길을 날려버리셨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빈집이 좀 작아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랑 일본의 거주의 형태가 좀 다르다. 일본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다다미식 그치. 이런 단독주택식. 왜 그러냐? 이런 자연재, 지진에 특히 높은 것들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거주 형태가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높은 고층 아파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주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빈집이 아직은 좀 적다. 그런 아파트는 또 살릴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보긴 해야겠네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일본처럼 빈집 활성화 정책을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빈집 은행 이런 것도 좀 하고 뭐 콤팩트 시티처럼 그런 것 좀 활성화 많이 하고 역세권 활성화 이런 거 그렇게 하긴 해야겠네요.
근데 그거 좀 빨리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규제가 완화됐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이게 일본과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다. 네. 우리나라가 일본과 차이가 10년이 난다. 는 옛말인 것 같고 우리나라가 어떤 부분에서 앞질러 갈 수 있다. 그리고 더 빨라질 수 있다. 아 이건 위기의식을 느껴야겠다는 그죠? 진짜. 이건 느껴야 돼요. 음.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찍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일본과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배울 점도 있다. 아,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빈집은행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아 그거 더 얘기하지 아, 말라니까. 그래요? 나중에 사업화 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조용히 얘기할까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뭘 하려고 할 때 규제가 좀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규제 샌드박스로 풀어주긴 하지만 이것도 기간이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주고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근데 우리는 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그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걸로 좋은 방향으로 또 돈을 또 잘 벌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봐야겠죠. 고민해야지. 저는- 그러면 왜요? 부자 친구들 그러면 부자 친구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오늘은 이 유튜브 상에서 이 영앤주택이라는 키워드가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극적으로만 풀려고 하는 이런 콘텐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영앤주택이 왜 나왔고 우리나라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수익화를 할 수 있는지도 소스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또 궁금하거나 아니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시면은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동산적인 관점들 또는 좋은 매물을 보는 그런 눈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키워야죠. 그게 필요할 때는 네. 누굴 찾아간다? 부자 친구들의 전 사이트를 찾아옵니다. 제가 어딨냐? 카톡방에 있습니다. 부자 친구들 카톡방 링크 타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